안녕하세요.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손정수입니다. 오늘은 벌써 2월 첫째 날입니다. 브라질의 주요 소식을 몇 가지 추스려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더군다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민감한 코비드 확진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920만 명이 있고요. 사망자는 22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확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은 하루에 지금 1,400명, 1,500명 이상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고, 주위에서 사망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다 나은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내일 이제 퇴원한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이제 퇴원해도 된다 라고 해서 주섬주섬 준비하다가 쓰러져 그냥 폐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등 주위에서 그렇게 사망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무덤덤해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 안 쓰고 몰려다니고 하는데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일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면서 한 병에서 몇 명이 더 맞을 수 있는데 몇 명 접종하고 아무리 그래도 대여섯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상온 보관이나 그냥 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내놓은 이제 이런 답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의료진을 먼저 맞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과 시간과 이동이 안 맞아서 자칫 위험할 수 있으니 버리는 것이지 일부러 귀한 백신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백신 접종을 하는데 반월 없이 그냥 하는 척만 한다 하는 등 여러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실질적이 아닌 뉴스를 보고 또 이렇게 가짜 뉴스에 좀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이 많은데 좀 잘못된 정보가 많으니 그런 것을 좀 걸러야 될 그런 지식을 좀 갖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상파울루주에는 이제 학교들이 개학합니다. 드디어 1년간 문을 못 열고 있다가 많이 우울증에 빠졌던 아이들에게 조금 희망을 줄 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원래 지난 주말에도 엄청난 이제 법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주지사와 시장이 이제 학교 개학을 하겠다 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소송 가고 항소하고 하는 등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 등 이게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30% 정도만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일주일간은 수업을 하고 2주간은 집에서 온라인 이제 화상 이제 수업을 듣는 등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서로 몰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이동하고 하다 보니 교통도 많이 늘고 또 여러가지 이렇게 확진자도 많이 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기만 한다면 많이 퍼지지 않으니 이 점을 좀 주의하시고 서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 오늘 월요일부터 전국적인 이제 트럭 운전사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요, 2018년도에 대선이 있기 전 전국에서 11일간 트럭들이 모든 도로를 점검하고 주요 도로를 점검하고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니까 교통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생필품이 모자라는 그런 저는 지금도 전율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저희들이 아이들이 어렸는데 시중에 있는 주유소가 모두 이제 기름이 없어서 차들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슈퍼에서나 약국에서나 이런 약품이나 생필품이 모자라는 등 정말 어느 순간 창문을 봤더니 온 도시가 쥐죽은 듯이 조용한 작년에 있었던 격리 사태 초기와 같은 것처럼 온 도시가 멈추는 그런 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가족을 생각해서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었는데요. 그 총파업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자기의 힘을 납니다. 우리가 물류 이동을 안 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 말 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 세력이 아니라 세금이 너무 높다. 세금이 높아서 ESMES라고 하는 이제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세금이 높아서 자기네들 부담금이 높고 또 이 물류비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일 싸게 받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최저
이제 비용을 이제 도입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다른 것은 이 디젤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좀 많이 정부가 풀어줘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당연하지만 먹고 살면서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제 이바지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던 볼소나로 대통령은 지지하면서요. 저들의 말을 봐라. 지금 현재 정부가 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력에 힘입어 또 대선에 선출돼서 이제 나라를 이끌고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 볼소나로 대통령이 지금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시위나 파업이 다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든지 어떤 정책을 내놓던 어떤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그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브라질은 이 코비드 사태 전부터 돈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아마존이 있고 자원 있으니까 팔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렇게 현찰이 땅에 묻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나올 곳이 없고 빚은 많고 그래서 어려워서 어떻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비드로 갑자기 전국에 있는 이런 산업이 딱 멈춰버리니까 정부로서도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야 그럼 디젤 무조건 100% 무료로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석유가 많이 나면은 석유가 거의 공짜로 될 것 같다. 그게 석유가 아무리 공짜로 된다고 해도 주유소에서 그걸 파는 사람의 직원 임금, 또 전기요금, 또 그 운영비, 그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총파업을 하는 이제 트럭 운전사들은 대통령을 우리가 지지했고 그럼 우리와 약속했고 제대로 이행 안 하니까 우리한테 더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힘을 다시 모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크게 세력을 주도했던 지도자들 몇 명은 난 아니야, 난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고 대통령과 반대되는 걸 하고 싶지 않아,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파업에 이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 등 이 시위가 2018년도와는 달리 이제 크게 이제 쪼개져서 이제 세력이 많이 이제 줄었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크나큰 피해를 입은 기억이 있어서 노동법원이나 또 이런 법원에서는 만약에 시위를 계속 길을 막는다면은 법인이나 아니면 단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만 헤알 정도 되는 벌금, 또 개인 같은 경우는 만 헤알의 벌금을 뭐 때리겠다, 뭐 엄청나게 지금 엄포를 놓으니까 지금 아직은 오늘은 이제 크게 이렇게 파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요 도로를 그냥 한국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에 딱 그냥 트럭 몇 개 갖다 놓고 막아놓으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냥 군대 동원에 두들겨 패서 길을 뚫으면 되지 않느냐?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더 폭동이 더 일어나고 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정치적인 상황이 좀 웃긴 것은요, 얼마 전에 볼소나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은 항상 있죠. 어느 세상이나 있죠. 이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왜 시위를 했느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근데 또 웃긴 게 대통령을 지지하던 극우 보수 세력이라는 단체도 또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No.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은 좌나 우나 뭐 진보나 뭐 보수나 뭐 양쪽에 다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 불만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가 맞고 우가 틀렸고 우가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아니라 모든 세상은 우리의 양손이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맞고 자기 주장만 만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될 건 아니죠. 잘 융화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 바뀐다고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쉽게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죠. 쉽게 해서 지금 브라질 대통령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이 한 번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제가 확 살아나고 없던 돈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뭐 병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크나큰 지금 머리 싸매고 있을 겁니다. 자기 지지하던 데도 등을 돌렸고 원래 반대하던 데도 이거 하고 있고, 이거 어떡하느냐.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건 자꾸 이제 세력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센트랄이 우리가 아는 그 영어 같은 거 센트럴이라고 해서 저 중도라는 겁니다. 나는 좌나 우가 아니라 모두 중도를 이제 해서 양쪽을 다 어우르겠다 하는데, 그 세력을 모은다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돈을 예산을 뿌려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요. 이게 또 어떤 여파로 이제 이어졌냐면요. 오늘 그 드디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명하고 또 이렇게 세력이 좋은
하원 의장을 또 선출하는 또 그런 날입니다. 지금 주말도 그렇고 좀 전시 상태입니다. 이게 후보가 6명이나 나왔습니다. 보통 뭐 1명 미리 다 얘기하든가 아니면 한 2명 정도 나오는데 6명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다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거에서 가장 큰 게 대통령파와 대통령 반대파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대통령 지지파는 하나지만 반대파는 또 그렇게 막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나눠진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에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다시 압력을 넣으려는 거죠. 거봐, 우리 세력 있지, 우리한테 뭘 줘야지,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 하원 의장은 지금 그러니까 데모크라타,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과 협상을 해서 내가 미는 후보를 지지를 해줘 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철회한 겁니다. 나 너희들 지지를 안 하고 대통령파에 붙을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게 그 전까지 거론되고 있던 대통령 탄핵권 자 이제 진정 이어가겠다 뭐 이렇게 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협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원 의장이 막강한 힘을 가진 게 하원 의장을 통해서 먼저 탄핵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원 의장이 뭐든지 쥐어 틀고 있으면요, 입법 정책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 이제 하원 의장으로 이제 선출을 했지, 지금 계속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계속 뭐 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느냐,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더 다지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반대파가 하겠다, 그냥 램덕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직 2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인회가 이제 부채가 많고 뭐 판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 또 현재 한인회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뭐 사람이 많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한인회가 어렵고 많이 없고 뭐 이렇게 뭐 안타깝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한인회가 있고요, 한인회 임원단도 있고 활동도 하고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더 규모를 늘리고 크게 하여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예전에는 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한 사람당 그러면 100불씩만 벌어도 돈이 되는데, 지금은 10,000명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로 드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0,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몇천 명도 지금은 100불이 아니라 10불, 20불 내기도 어렵다. 그러면 예전과 같은 규모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그들은 이제 완전 브라질 사람처럼 브라질 사회에서 잘 살기 때문에 지금 이 한인회에 대한 완전 관심이 없고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한인회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역사적으로 한 50년 돼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운영하고 오다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몇몇 전임 회장들이 자기 임기 동안에는 최소한의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비용을 책임졌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인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산이라도 빨리 처분하 이것을 해결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도 다 뺏기고 오히려 더 빚만 남는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한인회에 대한 더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인회는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후원 속에서 그나마 이 브라질 속에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냥 대부분은 한인회가 필요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브라질 사회에서 우리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도 올라갔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너 어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야? 그럼 한국 사람 뭐 너희도 대표가 있겠네. 정책이나 경제나 누구나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대표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곳에 뭐 대만인들도 이제 회가 있는 게, 자기네들이 없다면요, 대만인들 1명, 2명씩 찢어져 있으면 뭐 어디 가서 핍박을 받고 체벌받아도 어떻게 해결할 게 없는 겁니다. 좋은 예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노인들한테 뭐 복지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단체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따로 같은 언어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냥 난 브라질 말 잘하고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우리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자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브라질 뉴스는 이제 매주 월요일날 만드는 것으로 좀 시간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